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감박사TV의 조길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암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알려줄 수가 없는 이유는 아침에 암 한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30대 암이 걸렸죠. 이 친구도. 그랬는데 지금 많이 안 좋아져서 서울대학병원에 계속 가서 치료를 받는가 봅니다.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또 머지않아 요양병원에 같이 있던 친구들로부터 또 생과사를 달리했다는 또 그런 연락을 받을까봐 굉장히 좀 노심초사하는 마음이라 그럴까요? 동병상련이라 할까요?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암 관련 이야기를 한 편 더 찍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행동을 해야 되겠죠. 뭐 슬퍼할 겨를이 있습니까?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뭐 조금 더 빨리 갈 뿐인 거고 누구나 다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지 뭐 안 죽고 뭐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걸 그렇게 슬퍼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죽음은 잔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승에서의 삶을 잘 끝내고 이제 저 하늘나라로 또 갔으니까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로 정신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육신이야 뭐 육신의 그 탈을 벗은 걸 전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뭐 죽었다 그래서 그렇게 슬프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또 어느 순간 또 넘어서지 못해서 슬퍼하고 이런 감정이 있는 거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은 하루라도 빨리 암 환자분께서 그 암의 실체를 알고 그 적당한 항암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친구처럼 30대 암이 걸렸는데 지금 50대 초반 40대 말 정도 됐으니까 이 친구도 거의 20년에서 15년 정도 생존을 했으니까 많이 한 셈이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안 좋아져서 지금 119로 병원을 실려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계속 항암을 한 이유거든요. 그는 항암을 어느 정도 했으면 또 안 좋아질 수 있어요. 100%. 근데 그때는 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주일이라는 코미디언 아시지 않습니까? 이주일이라는 코미디언이 암에 걸렸죠. 간암인가요? 정확한 병명은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그랬을 때 돈이 많이 있었으니까 현대의학에 당신의 그 몸을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아는 그 병원에 들어가서 최신식 시설에 이제 입원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최고의 의료진에게 나의 암을 고쳐라라고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해가지고서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10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사람은 알면 속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암이 걸리고 나서 책을 무지하게 봤습니다. 일본 의사들 같은 경우 양심선언하는 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암은 90%가 유사암이라고 하죠. 10%가 진짜 암이랍니다. 병원을 멀리 할수록 인간의 수명은 길어진다고 하지요. 사실은 모든 사람의 그 세포 속에는 암세포가 들어 있습니다. 그 세포가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 그 정도는 암 환자가 아닌 거고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되면 이제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암세포로 정상세포가 변했다면 체념을 해야 됩니다.
그 번식 능력은 뭐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번식 능력에 대항해서 살아날 수 있는 거, 즉 건강한 증식, 건강한 그 동반자라고 그러죠. 안과 동행을 하기 위한 방법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말 제가 한 방법이 자연으로 돌아간 겁니다. 지금 오늘 비 왔죠. 이 비 오는 날도 저는 이렇게 맨발을 걷고 있습니다. 제 맨발을 보시겠습니까? 맨발을 걷고 있어요. 비 오는 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걷습니다. 걸어 이렇게 걷는다고요. 그냥 자동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왜냐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실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죠. 반신욕하고 막춤 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기 한의원 가서 부항 떴지요. 그리고 뜸 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산에 와서 지금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언하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아졌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모든 다른 환우들도 제 방법으로 하면은 연명이 더 길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완치가 어딨나요, 암 환자가? 완치 없습니다. 연명이 길어질 뿐이라니까. 연명. 근데 삶의 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 병원에 가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겠어요. 제가 기다렸듯이 뭐 항암이 순서가 뭐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날하고 오는 항암 같은 경우는 하루를 병원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루를. 하루 종일을요. 순서 기다리느냐고요. 그게 뭡니까? 꼭 그러고 싶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을 맛있는 거를 먹고 여행을 하고 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 가격이 엄청 비싸지요. 그리고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저 같은 경우 다행히 건강보험이 돼서 그나마 괜찮았지만 400만 원 뭐 기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암 환자는 5% 내니까 20만 원 뭐 이 정도 내죠. 그렇지만은 보험이 안 돼서 제가 아는 남자 환우는 전립선 암 말기였습니다. 그분도 대단하시죠. 그런데 지금 2년 이상 생존하셨어요. 원래는 6개월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분 대단하십니다. 항암제 약값으로 3억을 쓰셨답니다. 2년 안에. 근데 이제 그분이 맨발 걷기를 하기 위해서 이산저산 안 다니는 산이 없으셨고 그리고 산에서 정말 사셨어요. 드시는 것도 그러셨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답 아니겠습니까? 6개월 받았던 그 전립선 말기 환자가 결국은 맨발 걷기를 통해서 산에서만 사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또 108배 체조를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존율을 높이셨던 거죠. 근데 지금 새벽에 그 아침에 걸려온 그 전화가 제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하죠. 아유, 우리 아우님 또,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인의 선택인데요. 그냥 건강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해서 그리고 가능하면 맨발 좀 걷고 그 친구는 맨발 걷지 않습니다. 주로 방 안에 있습니다. 방 안에서 이제 동영상 좋아하는 동영상을 참 잘 보더라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웃음 치료가 되니까 본인에게 있어서는 웃기는 동영상 이제 뭐 탤런트들 이야기라든가 뭐 연예인 이야기라든가 좋아하는 뭐 가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오래 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좀 밖으로 끌어내려고
자전거 그 한강으로 자전거 타러 갈 때도 같이 가자 그랬는데 결국 또 안 나왔죠. 산에 좀 끌어내기 위해서 또 무진 애를 썼지만 이 친구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졌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안 좋아져서 119를 타고 이제 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암이 걸리시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제 공감박사 TV를 통해서 제가 암 관련 소식, 실제적인 겁니다. 이거는 겪었기 때문에 120명이 입원해 있는 그 병동에서 일어난 일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코 그 한 번에 35만 원 하는 고주파를 통해서 몸의 체온을 높이는 거죠. 근데 그런다고 체온이 올라갑니까? 50분밖에 안 하는데 원래는 2시간 정도를 해야지 44도 뭐 이렇게 정도의 고열을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봅니다. 어쨌든 전 잘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산에 가서 오르막길을 걸으시면 땀이 확 납니다. 그게 오히려 더, 그리고 또 공기가 좋으니까 일단은 산소 공급이 되어지죠. 그 다음 폐활량이 커지지 않습니까? 오르막 걷게 되면. 뭐 이런 효과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에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 다 실천의 문제에서 굉장히 걸리는 것 같습니다. 편한 것을 추구하면 암 환자는 빨리 돌아가시게 됩니다. 산을 독마십시오. 그리고 정신적으로 힐링이 됩니다. 산에 가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 초록 잎사귀를 보고 이제 사랑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시를 한 두세 편 썼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즐겁지 않습니까? 그 철쭉꽃이 가장 흐드러지게 지금 피어 있거든요. 그래서 철쭉꽃을 보면서 이제 즐거웠던 추억도 떠오르고 또 너무 그 하얀 철쭉꽃이 창백한 그 아름다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즐겁고 행복한 이런 산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제가 이제 한 군데도 아픈 데가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있는데 산에 오니까 벌써 이게 아무것도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CT를 찍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CT 안 찍은 지 벌써 제가 1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픈 데가 없습니다. 또 가슴 아픈 얘기는 그거죠. 저랑 같이 서울대학병원에서 난소암 4기 진단을 받았죠. 근데 이 친구는 저보다 더 약했죠. 더 좋은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엊그제 전화가 왔지요. 전이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또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표적 항암제로 항암을 계속했었죠. 그럼 뭐 자명한 결과입니다. 전이는. 왜냐하면 암세포도 내 몸의 세포의 일부인데 강력하다지 않습니까? 그 생명력이.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어딘가로 도망을 갑니다. 뇌로 도망가면 뇌에 전이됐다 그러죠. 그리고 뇌에 전이되면 이제 거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복막이죠. 복막 쪽으로 또 가면 이제 복수에 물이 찬다 그러죠. 복막에 이제 그럼 이제 그 물을 빼내고 그러다 결국은 또 죽는 경우 죽게 되는 거죠. 일단 그 복수가 차게 되면 사시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암을 너무 성나게 하면은 그렇게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암세포인데 왜 성질을 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더불어 함께 공존할 때 오히려 연명의 시간이 길고 또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암으로부터
행복한 동행을 하시려면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책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저처럼. 저 정말 요즘은 책도 읽지 않고 걸으면서 들을 수 있는 오디오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디오북을 친구하다 보면 일단 정신적으로 강력한 그런 이론을 겸비하기 때문에 어떠한 의사의 그런 권고라든가 또 한우들의 그런 자기가 먼저 해본 그런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을 저한테 권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현혹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올바로 쓴다라면 친구의 조언도 조언인지 아니면은 모르고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암으로부터 당황하지 않고 행복한 동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그리고 제가 뭐 얼마를 살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또 이태원 사고 났을 때요. 그때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줄 아셨겠어요?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암 환자인데 저보다 더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가 행복하고 오늘 하루가 사랑스러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거예요. 이 젊음을 즐기기 위하여 오늘도 또 이렇게 산을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제 월급날에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점저를 쏜다고 했습니다. 제가 16시간 공복을 정확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침을 먹고 저녁을 이제 안 먹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점심 저녁 정도 먹어야 되니까 4시 정도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실한 실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암은 정말 친구가 되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게 되실 것입니다. 자, 건강박사TV의 조길남이었습니다. 오늘도 자 청춘을 만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